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를 본 뒤에 강간 목적의 살인임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포착된 모습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윤기가 수의복을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짧게 포착이 됐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뭐 그때 검찰에 송치될 때도 그렇고 고개를 그냥 빳빳이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면 좀 본인이 부끄러워한다든지 또 사죄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일반적인 범인의 행태일 텐데 장윤기는 처음에 처음에 붙잡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된다든지 이번 재판에서 보면 전혀 이런 어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나 뭐 부끄러움이나 사죄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이런 어떤 자신의 아버지가 뭐 경찰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범행에 대한 어떤 이 본인의 죄책감이나 이런 게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그 경찰을 했을 때는 크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런 행태를 보면 글쎄요 그런 것들이 좀 의심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든지 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장윤기는 시종일관 꼿꼿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 공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했잖아요.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는지를 시인하느냐 이게 아주 쟁점이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근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인정을 한 건가요? 네, 첫 번째 재판에선 관련된 내용을 유보했었는데 오늘 국선 변호사가 먼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장윤기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법상 살인 같은 경우 유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강간 목적의 살인은 무기징역 또한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당초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왔고 이를 확인한 후에는 이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는 거죠. 즉, 이 영상 안에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국선 변호사가 판단이라고 의견을 전하고 이 역시 장윤기가 결국은 납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대중적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네. 또한 아버지, 더 나아가서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상황 속에서는 아니라고 버티는 것보단 하루빨리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오히려 형량 과정에서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오늘 법정에서 검찰이 범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장윤기도 시인을 하게 된 건데요. 대체 어떤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구전의 변호사님, 본인도 영상을 본 이상 더 이상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서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집된 추가적인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은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한 번 더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고의를 추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CCTV에 참혹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이 이거는 살인 이외에 강간 목적이라는 게 추단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인해봤자 어차피 고의는 인정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서마저 부인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되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사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걸로 보이고 첫 번째로는 네. 그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하고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 당시에도 경찰에서는 중상해로 했었고 검찰이 살인 미수로 했다가 2심에서 이제 그 강간 목적이 또 추가가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심급을 올라가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계속 수집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증거를 검찰이 더 수집해 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거기에 관련된 경찰들이 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인멸 행위를 했는지가 또 확대되는 추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양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그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추단을 합니다. 네, 지금
관련 수사팀들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2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요.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제는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인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어머니가 오늘 또 저렇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눈물을 저렇게 보일 때마다 보시는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장윤기가 얼마나 속으로 비웃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아직도 고 이채원 양의 유품이 가족들에게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게 경찰이 임의로 폐기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유족 측 입장을 보면은요, 채원 양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이 옷이 이미 폐기가 됐고 운동화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유족들의 동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유족들의 입장이고요. 수사 차원에서 보면은요, 채원 양이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이 옷들은요, 또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물에서 이미 모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채취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빨리 폐기 처분을 해야 됐는지 이 부분에도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증거 인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유품을 그것도 유족의 동의 없이 빨리 폐기하는 데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제는 두려움까지 앞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아마 경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윤기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요. 오늘 고 이채원 양의 변호인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이 최근에 제출한 반성문 한번 살펴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적었습니다. 결국에 반성문에는 어떤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 놨고요.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 변호인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자라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반성문을 냈다라는 알리바이용이지 알맹이도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서 지금 저 CG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기, 절도, 뭐 어떤 범죄에 제출하더라도 다 그냥 반성문 냈구나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두루뭉술한 내용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자백성으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첫머리에 들어가게 마련인데 그것마저도 싹 제거한 거는 구체적으로 그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황은 많이 안 좋아 있어서 뭐 이거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반성문은 냈다라는 용도로 낸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 사형 정도 막아보고 혹시나 이제 감형해서 무기징역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무기징역은 사실 당연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서 아마 판사 성향에 따라서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네. 보기엔 사실 사형이 종종 선고가 되거든요. 예.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혀 과하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수사가 확대돼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가족에 대해서 확대되는 거, 그걸 차단하는 용도, 그리고 자기도 나도 반성문 냈다. 이제 이런 용도로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없앴다는 증거들이 또 속속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불태웠다. 더 이상 안 쓰는 전화기라서 소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네요. 안진용 기자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경찰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단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장윤기가 범행에 썼던 휴대전화죠. 이거는 이미 강물에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썼던 학창시절 휴대폰을 통해서 장윤기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검색을 했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소각했다는 거죠. 소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걸 판단하는 데는 상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임의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화 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정보가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태웠을 때는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장경감의 휴대전화는 어땠을까요? 이걸 이미 제출받았는데 녹음 파일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다는 거죠. 즉, 무언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혹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의혹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신동욱 의원실을 통해서 기록을 조금 확보를 해봤더니 병가와 휴가 등을 좀 썼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공교롭게 증거인멸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뭐 이렇게 아들 집에서 증거를 좀 없애려고 휴가를 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긴 한데 시기가 너무 공교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다고만 봐야 될지 저는 이거는 심층적으로 충분히 그런 증거인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휴대전화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거를 불태웠다?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찰들이 이 장윤기의 아버지를 비롯한 이 경찰 측에서는 계속 본인들이 이렇게 증거를 버린 것, 증거 인멸한 부패함을 약간 무능함으로 바꾸려고 한 것 같아요.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없어진 거다. 피해자의 옷 이런 것도 없어진 것도 우리는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관리 부실에 의한 무능함으로 약간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인멸하기 위한 부패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 누구보다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찰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 다음에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누가 보기에도 인멸을 하기 위해 약간 병가를 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자리를 비웠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면 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신감까지 모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